돈이 몰리는 곳 명동 부테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세금을 아름답게 줄여드리는 절세미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금을 가장 쉽게 알려드리는 세금 이지입니다. 오늘 우리 세금 이지님 머리 스타일이 또 바뀌셨어요. 그때 얘기했었는데 정말 깻잎 머리를 하고 오셨네요. 노는 언니들이 했던 머리라고. 다음에는 이제 깻잎 머리 하고 나오시겠는데요? 깻잎 머리 가능하죠? 네. 제가 이제 말하면 지키는 타입이긴 한데요.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G8 직권이라고 G8자를 지가 꼬는 사람을 말하는데 정말 딱이네요. 다음 주에도 또 어떤 헤어스타일을 하고 오실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이번에 그리고 네. 저희가 이제 축하할 일이 생겼어요. 아, 그쵸? 맞아요. 드디어 첫 사연이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저희 춤이라도 춰야 될 것 같아요. AI인 줄. 지난번에 저희가 궁금하신 점 있으면 저희한테 보내주시거나 댓글에다 많이 달아달라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말 저를 통해가지고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계세요. 너무 기대돼요. 네, 제가 그 사연을 한번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0세를 훌쩍 넘은 나이로 서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용돈으로 자녀들한테 현금을 더 주려고 하는데 정말 괜찮은 방법일까요? 세금을 피하는 방법인 건지 알려주세요. 라는 사연을 주셨어요. 저희가 상담을 해도 실제로 증여세를 안 내고 돈을 줄 수 있냐? 이걸 가장 많이 물어보시죠. 맞아요. 이거 얼마까지 인출이 되는 거냐?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질문 주시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지금 말씀해주신 사연과 관련이 된 생활비, 용돈, 현금으로 주면 무슨 문제가 있는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먼저 그러면 용돈에 대한 얘기부터 해볼까요? 진짜로 용돈 받아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세금적으로? 근데 그 전에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밸런스 게임 한번 해볼까요? 밸런스 게임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는 네. 부모님한테 매월 용돈을 100만 원씩 드리고 효자가 되기. 100만 원씩이나? 네, 100만 원씩. 네. 두 번째는 부모님한테 매달 용돈 100만 원씩 받고 불효자 되기. 100만 원 배달 주신다고? 네. 불효자냐, 효자냐. 네. 그래도 저는 100만 원씩 받으면서 불효자가 되더라도 돈을 받고 싶습니다. 이미 머리에 한 달에 100만 원 받으면 뭐 해야지 다 생각이 착착착착 드네요. 들으시죠? 네. 지금 여기 계시는 지금 찍어주시는 분들도 한번 손 들어볼까요? 1번, 2번. 역시나 다 불효자만 모아놨어요, 여기는. 무려 100명이나. 네. 만약에 제가 부모님한테 매월 100만 원씩 용돈을 받는다라고 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용돈을 받는 사람이 경제적인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사실 용돈을 받으면 안 되겠죠. 필요가 없겠죠. 네. 그렇지만 나는 받고 싶다. 받고 싶긴 하네요. 네. 근데 이제 학생 같은 경우, 그러니까 당장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용돈을 받아도 증여세 문제는 없는 겁니다. 요새는 근데 제가 고객분들 사례를 보면 유치원 때부터 요새는 영어를 하더라고요. 요새는 영어 유치원이라는 게 있어서 그러면 학비가 비싼가요? 들어보니까 100에서 200만 원은 한 달에 하는 것 같아요. 유치원 때부터? 네, 이게 작은 돈이 아니다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너무 기특하니까 영어 배우라면서 이런 영어 유치원비 내시는 경우가 많으시더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사람이 학비나 용돈을 받으면 문제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서는 하나의 포인트가 더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녀한테 돈을 주는 동안 부모는 뭐 했냐. 이런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영어 유치원을 보낼 정도의 그런 재력이 있는 집안이라고 하면 사실 부모님들도 돈이 많아요. 그렇죠. 소득이 없을 수가 없겠네요. 소득도 많고 재산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조부모가 손자녀한테 지원을 해주는 경우는 거의 증여세 납부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연 주신 시청자분이 이런 것들을 걱정하셨던 것 같아요. 진짜 ATM기에서 돈을 빼서 그걸로 유치원비 내주면 사실 이 돈이 어디 갔는지도 모를 텐데 문제가 되는 건가요? 그래서 이렇게 현금 인출로
현금으로 이렇게 전달해 주는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걸 주의해야 되는지 한번 뒤에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우리 은행 업무를 하면서 고객님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게 STR, CTR이라는 건데 요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딱 우리 은행에서 근무하는 세무사들이 알려주면 더 믿음이 가실 것 같은데요? 네, 믿어주세요. 일단 CTR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고액 현금 거래에 대해서 보고가 되는 건데요. 하루를 기준으로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하게 되면 금융정보분석원에 자동으로 정보가 통보가 됩니다. 1,000만 원이군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럼 990만 원까지 보내도 되는 거냐 이런 말들을 하던데 그게 1,000만 원 기준 때문에 그랬던 거군요. 그렇죠. 네. 그리고 STR이라고 해서 금액과 상관없이 은행원이 판단했을 때 너무 의심스럽다. 이 거래는 뭔가 자금 세탁을 하는 것 같다. 아니면 불법적인 뭐 그런 활동에 사용하는 것 같다라고 하면 이런 것도 이제 보고 대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자동으로 통보가 되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을 계속 보고 있는 건 아니죠. 아니긴 합니다. 하지만 국세청에서는 이런 자료를 열람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쌓이고 쌓이다 보면 결국은 이제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거나 주시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이런 것들이 세금 문제가 생겨서 자료 요청을 하는 경우는 어떤 케이스들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케이스는 자녀분들이 이렇게 현금으로 전달받은 자금을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부동산을 살 때, 그럴 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현금을 막 인출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상속세를 또 계산해야 되는데 그때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을 살 때나 아니면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상속세 조사할 때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네요. 네네네. 대표적으로 이제 부동산을 살 때 국세청에서는 그 사람에 대한 데이터가 있거든요. 요 정도의 돈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는 그 금액이 있는데 훨씬 더 비싼 부동산을 산다라고 하면 그때는 증여받았을지도 모른다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자기 소득으로 증명되는 금액보다 더 비싼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재산을 취득하면 그 자금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군요. 그렇죠. 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상속이 발생했을 때도 그 돌아가신 시점으로 과거 2년 동안 5억 이상 그리고 1년 동안 2억 이상의 자금을 현금으로 인출을 하게 되면 상속 재산으로 추정을 당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돌아가시기 전에 상속세 너무 많이 나온다고 돈을 자꾸 인출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무작정 그냥 그렇게 인출하면 안 되는 거였군요. 그렇죠. 그래서 국세청에서 이제 상속세 세무조사를 할 때 실제로 인출된 자금을 어디다 썼는지 소명해라. 소명을 못하면 상속세를 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 그 절세 미녀님은 지금 부모님이 사용하시는 자금이 어디에 이렇게 돈을 쓰시는지 알고 계신가요? 일단 얼마를 쓰시는지도 모르고 어디에 쓰시는지도 당연히 모르는 거죠. 그렇죠. 생존해 계시는데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렇죠. 돌아가신 분 거는 물어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나중에 소명을 하라고 하면 소명을 못하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이죠. 네. 그런 경우들이 생길 수 있겠네요. 네네. 결국은 1,000만 원 이하로 인출을 해도 자동 보고 대상은 아니지만 결국 이 자금으로 어떤 경제활동, 투자활동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냥 방법이 없다는 건가요? 방법이 없는 거냐라고 물어보시면 아시다시피 우리가 증여세 면제 한도가 있기 때문에 일찍부터 이렇게 증여를 미리 해서 면제 한도를 최대한 활용해서 절세를 할 수 있는 게 방법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현금으로 인출을 해야만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자금이 나중에 부동산 사거나 뭐 아니면 뭐 금융상품 가입하거나 그럴 때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런 자금 말고 생활비 같은 걸로 사용을 하는 게 좋겠죠. 그러면은 그냥 이제 재산 취득하는 데만 안 쓰고 나머지 돈은 받아서 흥청망청 써도 된다는 건가요? 그래서 결론은 세금을 신고하세요. 네. 이렇게 시청자분들이 주는 사연을 가지고 얘기를 꾸며보니까 참 좋네요. 맞아요. 너무 좋고 저희 너무 뿌듯한 것 너무 같아요. 마음이 뿌듯합니다. 정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궁금하신 점 있으면 네. 또 이제 이 아래 댓글로 네. 남겨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준비해서 꿀팁이라던가 조심해야 될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 방송에 대한 커멘트라던가 우리 세금 이지님의 머리 스타일에 대한 피드백도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네, 보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네. 구호를 외치면서 한번 끝내볼까요? 네. 오늘은 그 깻잎 머리를 한 세금 이지님이 구호를 외쳐주실까요? 네, 오늘은 제가 해보겠습니다. 절세 꿀팁은 명동 부테크로